자,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6일 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제가 회원분들한테 얘기 드린 거는 미국에 미국 주식하러 간다, 뭐 다른 거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좀 리서치를 잘 하고 미국 경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 주식을 안 하냐, 왜 미국 주식 한다 그랬다가 말이 쏙 들어갔냐, 뭐 이렇게 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좀 해명 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느 한 종목을 매매하기까지 정말 못해도 1년에서 3년은 그 회사를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신규 종목을 매매한다 그래도 그 종목이 속한 산업군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회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봐와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신규 종목도 매매를 못 하거든요. 근데 미국을 처음 와서 이제 막 미국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해도 오랜 시간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명확한 분석이 되기가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미국 문화가 이게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다른 게 저는 기업 문화라고 보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탐방을 좀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근데 한국에 군대 조직 같은 회사를 나왔던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간 게임 회사는 너무 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게 진짜 대주주 소개로 갔는데 이게 진짜 이론 회사가 맞는 거냐 그랬는데, 미국 회사는 다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밸류에이션을 볼 때 우리가 뭐 똑같은 지표로 미국과 이제 한국을 정량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문화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문화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문화고, 물론 이제 제가 게임 회사를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자기 주도의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에 일단 뭐 승진이나 보너스가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 뭐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 자료를 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KPI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내 목표를 뭐 달성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걸로 좀 평가를 하고, 뭐 회사에서 밀고 있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제 현대자동차 다닐 때도 현대자동차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임원들이 농담하는 게 너 차 몇 대 팔 거야, 이걸로 농담하거든요. 그게 뭐 저는 회계팀이었는데 관리직이든 뭐든 다 그런 농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쌍팔년도 기업이었을 때는 전 직원이 막 판매도 하고 그랬어야 됐어요. 대기업도. 중소기업은 얘기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그래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전략 상품을 출시를 하면 그걸 전사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막 이렇게 같이 판매하는 그런 문화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애들을 그 직장 다니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약간 놀이터 같은,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도 미국 문화 이제 처음 와서 좀 약간 쇼크 먹었던 게, 초등학생인데 딸이 첫날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그냥 졸리면은 바닥에 누워서 자도 된대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문화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난해한 거죠. 처음에 갔던 게임 회사는 제가 대주주한테 저렇게 애들이 유튜브 보고 놀고 있는데 저거를 관리 안 하냐고 했더니,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면 조금 상상을 못할 일이죠. 눈치 보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잽싸게 끄거나, 그죠? 뭐 이래야 되는 문화인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문화를 보고 미국 기업을 바라보면 또 시각이 틀려지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쥐어짜는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문화인데,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도.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이 모멘텀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 와서도 느끼는 게, 평소에 막 돈 한 푼 더 벌려고 막 쥐어짜는 문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적자가 나도 굉장히 관대한 문화입니다. 꿈과 희망만 있다면, 물론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에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다려주고 그게 메이크 센스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참아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라면은 적자가 누적돼서 얄짤 없는 뭐 그런 회사도 여기서는 되게 오래 존버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서도
굉장히 좀 배당도 잘 안 하고 신규 모멘텀이 없는 회사보다 엄청 적자를 내면서 굉장한 뭔가 비전을 보여주는, 특히 여기 애들은 뭘 잘하냐면은 프리젠테이션을 일단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교육 과정을 봐서도 자기 PR을 굉장히 좀 배우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리젠테이션은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인사팀장 형, 친한 형인데 그 형도 이제 주재원 생활하면서 하는 말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나쁘게 말하면 입만 살아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어떤 기업 문화가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쳐주고 모멘텀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숫자 가져와 숫자 가져와 그래서 얼마 벌 거야 라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뭔가 꿈과 희망을 제안하는 걸 투자자도 좀 어셉트하는 그런 문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제가 문화 차이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코스닥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리서치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리서치 할 종목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고, 계속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몇 종목씩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에 와가지고 작년 말에 제가 올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 철강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음식료 이런 것들이 계속 좋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2등주들이 굉장히 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형주로 몰려요. 왜냐면 망하지 않을 확실한 거로 은신처로 피난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은 게 피크치고 금리를 이렇게 낮추고 유동성을 막 풀어서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저평가 받아 있던, 뭐 망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이 부도 리스크가 들어가 있던 기업들이 부도가 안 나고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억눌렸던 것들이 점프하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에서도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이 부도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부도 리스크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평가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부도 리스크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형주들과 대장주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리서치할 게 많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료를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메릴린치 가서 계좌 트고 지금 PB도 담당 지정해가지고 리서치도 지금 보고 있고, 야후 파이낸스도 좀 프리미엄 회원 가입해서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중에서 너무 많은 좋은 자료가 있는데 아직 그 세그먼트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거는 어떤 거다라는 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카테고리 분류가 되거든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별로인 거, 이거는 나중에 볼 거.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많이 보려면은 그 자료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분류가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미국 자료는 제가 분류가 잘 안 돼요. 이게 뭔지를 하나씩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주식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뭐를 추천했냐면, 제가 미국 주식 중에 셔윈 윌리엄스를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사라고는 안 했지만 굉장히 몇 년 올랐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지금 미국의 페인트칠 엄청 한다. 미국에 지금 작년에 제가 추천했던 게 진로우거든요. 미국의 진로우 그룹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물을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 매물을 인근 부동산에 뭐 어디 막 독점으로 줄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매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내놔야 됩니다. 하나 내놓으면 그게 다 널리 퍼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중개하는 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진로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진로우를 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중개 쪽에서는 오픈도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은 진로우랑 똑같이 중개도 하지만 얘네 회사가 조금 틀린 게 직접 매입을 해요. 직매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집값 많이 올랐는데 너 얼마 받는지 알아? 우리가 한번 제안해 볼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팔 생각이 없어도 궁금하니까 그럼 제안해 봐. 그러면은
막 무슨 조건을 막 물어봐요. 그래서 따다닥 넣고 그럼 걔네가 데이터에서 뭐 이 근처 집이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가 분석을 한 다음에는 얼마에 살게라고 딱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안 왔기 때문에 금액을 좀 적게 부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주면은 정상 참작하겠다. 예를 들면 실내를 다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비디오 채팅을 하든가 아니면 담당자랑 화상 전화를 하든가 그래서 그 가치가 밸류가 있으면 더 올려주겠다. 근데 이제 오픈도어는 이렇게 해서 싸게 산 다음에 이제 좀 비싸게 팔죠. 지들이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도 제가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작년에 진로 얘기 드리고 올해 그 셔윈 윌리엄스 얘기하면서 드렸던 게 미국의 진로 그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페인트 주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도 페인트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박달동 그 테크노밸리 얘기하면서 노루 페인트가 언젠가는 크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덩달아서 이제 뭐 사마 페인트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홈디포 관련주, 코메론이나 YG1. 홈디포가 지금 얘네가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 그러니까 빌더라 그러거든요. 건축업자를 얘네는 빌더라 그러는데 빌더들이 분양을 안 하고 막 미뤄요. 왜냐면 먼저 선분양하고 지었는데 원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마진폭이 줄어들거나 적자까지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오히려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분양을 너무 빨리 했다가 그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얘기 들었냐면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그 홈디포에 관련된, 홈디포가 여기서는 건축 자재 도매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납품하는 종목들은 다 좋다. 그래서 뭐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기초적으로 뭐 코메론이나 YG1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주도 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제가 강조한 게 비용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신축 가격의 주택을 굉장히 가격을 올린다. 지금 제가 사는 곳도 저희 집이 좀 저렴하게 샀는데 이 집이랑 똑같이 지어서 새로 집이 나오면은 무려 2배를 받아요. 그만큼 이게 비용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죠. 그래서 한국 건설주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작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은행주를 이제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나 혹은 여기서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 자료들을 보면은 은행주를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은행주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에 오를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또 봐야 되는 게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은행이 돈 떼먹힐까봐 먹힐 리스크를 이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해 놓는 건데, 아까 얘기 들었죠? 이 부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용 인식했던 게 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인식했던 부분이 이제 부도가 안 나게 되면 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충당금 인식했던 것들이 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은행주가 좋고, 미국 은행주가 좋으면서 제가 외국인들이 같이 따라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행주를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리서치가, 물론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으로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개별 종목을 분석 안 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볼 게 이거밖에 없죠. 막 미국에서 메릴 린치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중소형주 탐방하려고 한국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시장이나 시황은 이 미국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항상 먼저예요. 최근에 ESG 같은 것도 엄청 최근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미국 사이트랑 뭐 미국 투자은행 리서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랑 한국 걸 비교하면 항상 시차가 이쪽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빠르고 이쪽을 좋게 말하면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베낀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항상 이쪽이 먼저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4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4월 13일 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산업재랑 은행주를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유망하게 보는 쪽을 2개를 얘기했는데 우리 4월 달에 제일 많이 간 게 뭐죠? 철강주랑 은행주죠. 이쪽이 이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의 리서치를 보는 것 중에 그냥 리서치도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인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의 마켓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어디 가서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국의 월가 매니저들에 대한 서베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건데 너네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래? 뭐 현금 얼마로 어떻게 할래? 어떤 섹터 더 살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걔네가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애들, 외국인들의 기류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게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승리일까요? 네, 어찌됐건 차근차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제가 이제 주로 앞으로의 컨텐츠는 미국 주식을 하기 전에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든요. 13일, 매달 13일에서 19일 사이에 나오는데,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 서베이부터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마다 30페이지 가량 되는 거를 나름 엑기스만 모아서 매달 전달해 드리로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고 조금 더 조사가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